버터가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 팔면 법적으로 허위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실형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미 법원은 1심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은 어반자카파의 박용인 씨의 버터 맥주 사건을 가지고 허위 광고가 어디서 형사처벌로 연결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여름 편의점 냉장고를 달궜던 맥주가 있었습니다. 어반자카파의 멤버 박용인 씨가 대표를 맡은 버추어 컴퍼니에서 기획한 맥주인데 SNS에서 버터 맥주라는 이름으로 품절 대란까지 났었죠. 그런데 그 맥주에 버터가 들어갔냐면 단 0.1%도 안 들어갔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결국 식약처 고발에 형사 재판까지 이어졌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주변에서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없는 성분을 있는 것처럼 파는 게 어디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오늘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타임라인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흐름을 알아야 지금 재판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2022년 5월 편의점에서 버터 맥주가 처음 팔리기 시작합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품절 대란이 날 정도였어요. 2023년 1월 광고와 판매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2023년 3월 식약처가 기획사 버추어 컴퍼니와 제조사 유통사를 경찰에 고발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크게 이슈가 됩니다. 2024년 1월 논란이 커지자 박용인 씨 측이 이후 생산분부터는 버터를 넣었다는 입장문을 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중에 밝혀집니다. 2026년 2월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검찰이 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오는 6월 26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용인 씨 측은 처음부터 버터를 넣겠다고 홍보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맥주에서 버터 같은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는 걸 표현한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커피에서 견과류 향이 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식약처는 이 해석이 안 맞는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풍미를 표현한 게 아니라 SNS에서 버터 맥주, 버터 비어, 버터 베이스 이런 표현으로 직접 원재료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버터가 들어간 맥주를 사는 거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구도였죠. 법률로 가져오면 이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품을 팔 때 원재료나 성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되게 광고하면 안 된다는 법인데요. 이 법은 단순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3년 3월에 식약처가 버추어 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그룹, 유통사 GS 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를 거쳐 박용인 씨 개인이 기소까지 됐습니다. 기업이 아니라 대표 개인이 피고인이 된 거예요.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잠깐 여기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용인 씨가 재판 내내 유지하는 핵심 주장이 뭐냐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허위 광고라는 걸 알면서 한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풍미를 표현했다는 거였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허위 광고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명백하게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할 수 있거든요.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진행한 경우입니다. 속이려고 작정한 게 아니어도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제조사 측에서 버터 맥주라는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미리 경고했다는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등장했거든요. 그 경고를 받고도 광고를 그대로 진행했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근데 사실 검찰이 진짜 노리는 건 버터 맥주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집중하는 건 기소 이후에 나온 입장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용인 씨 측이 더 이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후 생산부부터는 버터를 넣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재판부가 이걸 두고 태도가 좋지 않다고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입장문이 없었다면 선고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입장문 하나가 판결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처음 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채널에서 이런 지점을 주로 짚어드립니다. 비슷한 상황 있으신 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진짜 실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오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입장입니다. 내가 광고 보고 샀는데 성분이 다르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건데요. 우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는 식약처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 성격이라 소비자가 직접 고소장을 쓸 필요 없이 신고만 해도 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이건 내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성분만 다른 경우는 환불 요구를 먼저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 입장입니다. 식품이나 음료를 팔고 계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름이나 광고 문구가 실제 성분과 달리 인식될 수가 있다면 그게 의도한 표현이었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박용인 씨 측이 커피의 풍미 표현처럼 관행적인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커피의 견과류 향 표현은 오랜 기간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풍미 표현으로 인식해온 관행인 반면 버터 맥주는 소비자가 버터라는 원재료가 들어간 제품으로 직접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표현의 관행성이 인정되려면 업계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사용돼 왔어야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자 입장에서 제품명이나 광고 문구를 결정할 때 법무 검토를 받는 게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허위 광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첫째,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어야 하고, 둘째,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셋째, 그 문제를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세 가지가 모두 인정이 됐고 거기에 기소 이후에 거짓 입장문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26일에 나오게 됩니다.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질지 그대로 집행유예가 유지될지는 재판부가 태도 불량 부분을 어떻게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 되신다면 제품을 팔거나 광고를 내기 전에 이름 하나, 문구 하나라도 법적 검토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리하면 허위 광고는 의도가 없어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사후 대응 방식까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1533-737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아시죠? 한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